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장학일 TV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의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할 때 혁명적으로 긴급하게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은 유일하게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했는데, 그 뒤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혁명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폭력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럽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니까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이슈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 그 지략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있죠.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을 제창하게 됩니다. 절대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진지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략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그 옥중에 있을 때에 그가 쓴 책 가운데서 뭐 자본주의 헤게모니 이론의 창시자죠. 그는 진지전과 진지전을 다 구축한 다음에 헤게모니를 딱 주도권을 잡고 기동전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대중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화를 목표로 이론을 핀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 이탈리아 공산당의 제2대 서기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너무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감옥에다 이렇게 가둬놨죠. 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이 이론을 구축해 놓은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한국에도 이미 다 먹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질서가,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혁명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자, 신질서로 이렇게 막바로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련 외에는 성공을 하지 못해요. 유럽에 가서도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하니까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모든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그런 혁명적인 요소로 가지 않게 되죠.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헤게모니 이론을 딱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혁명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할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론이 헤게모니 이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전을 구축하고, 그게 구축이 다 됐을 때에 이제 행동하는 기동전으로 혁명을 이루어 나가서 공산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1984년도 경부터 이 운동권 애들이 이 이론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진지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이런 데로 다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그 이론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진지전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앞에 나와서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 진짜 머리 좋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뒤에 숨어서 이제 구석구석을 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네모칸에 보면 왼쪽에 진지전, 정치, 사회,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이런 데를 다 진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숙주 이론이죠. 노조라든지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등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들이 뭘 장악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게모니 이론, 주도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은폐된 사회주의,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학설, 예술 형태, 논리, 용어 이런 확산을 시켜가면서 저들이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다 진지전을 구축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뭐죠? 공산주의를 위해서 기동전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 입법부. 이게 어떻게 되죠? 저들이 기동전 하는데 박선원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동부연합의 2인자 아닙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입법부도 우리나라는 다 진지전을 구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되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죠? 기동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이고 뭐고 다 행정부고 다 무너지잖아요. 사법부까지. 여기 보세요. 사법부도 이게 우리나라 그래도 헌법이 말이죠. 이 나라의 판사들이 국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운동장이 좌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동전을. 그리고 뭐 교육도 보면 지금 보면 뭐 전교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도 뭐 애들 교육 엉망이 돼버리고 있고 지금 행정부도요. 아니 그냥 같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까지도 대통령을 배반하고 지금 좌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만 딱 이렇게 있을 뿐이지 결정적 정권을 다 이 진지전에 의해서 다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요. 국민도 모르게 우리나라가 다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입법부를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행정부에도 사법부에도 다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가 다 장악했잖아요. 문재인이 때 구석구석에 다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람시의 이론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이 됐다. 이제 아슬아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여기 종교계까지도 다 먹혔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때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거든요. 공산주의로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한 혁명을 해라. 그게 11계명이에요. 11계명.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이게 정복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일깨워 주려고 그래요. 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지? 왜 이렇게 혼란하지? 이게 이미 1980년대부터 실질적으로는 1970년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법조계까지 다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나라에 그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법조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800명이라고 할 정도니까.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 혼란을 조성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해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지금 여러분 조선족, 한족, 중국족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에 혼란이 왔잖아요. 이게 친중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통과되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지금 우리 사법부 지금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이 나라의 이 법치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법 시스템을 지금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운동장 기울었잖아요. 우리 편은 봐주고 이번에도 지금 그 서부 법원에 그 들어가 있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 가서 데모했던 사람들 가운데 좌파에 있는 사람은 내보냈더라고요. 이쪽에서 했던 사람은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편향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가서 보면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이게 뭐냐 포퓰리즘에 의해서 공짜를 갖게 해가지고 국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야 공짜로 준대 모두 준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우민화하는 거 우민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그 공짜를 좋아할 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을 바보화시키는 그게 뭐냐 복지 정책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왜 못 자라는지 아십니까? 공짜로 다 주다 보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그래서 거지근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한다는 것은 우민화 정책을 한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일을 한다. 10번째 가서는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편향적 언론 노조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됐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과다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중독. 지금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었던 이 나라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마약이 아주 세계에 가장 많은 그런 나라로 지금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 보면 저는 1계명부터 11계명까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게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이 깨닫고 이제 바르게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에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사울 알렌스키가 미국 그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신공산주의죠. 급진주의자 빈민사회 조직가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 체제에 침투하라. 이게 뭐죠? 진지전을 다 구축하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성 여성 인간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라. 그 문재인이가 그냥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계속 사회가 안정되지 않도록 거짓 뉴스로 계속해서 이 주사파 다시 말하면 재진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주사파들에 의해서 헤게모니 가치관을 장악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왜 하나를 변혁하려면 변혁하는 투쟁을 하라. 주사파 헤게모니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뭡니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시위하잖아요. 의료개혁하겠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것이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민주노총 노숙집회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세종로에 앉아서 저렇게 시위하고 계속 사회가 혼란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핑계로다 끊임없이 정쟁을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고 시위하고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이게요. 후쿠시마에서 그 핵 처리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처리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이게 저 미국의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도 뭐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더 급한 게 중국에 거기에 핵발전소가 중국에 다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무슨 건만 있으면 계속 정쟁을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고 정부가 뭘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떠들어대고, 이게 바로 이 주사파,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사회 변화로 혼란을 계속 조성시켜라, 이거죠. 서희초 교사 사망 시위도 이거 봐요. 교육감까지 나가서 억울한 교사 죽음이다.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시위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공산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촛불 시위, 윤석열 퇴진이다. 거짓 뉴스로 대중을 선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계속 유도해요. 그거 대표적인 게 MBC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걸 계속 허위 보도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죠. 어리석은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를 향한 민중의 소리라고 하면서 촛불 시위 계속 하는데 거짓 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게,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화시키는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그전에 있었던 걸 한번 보면 미수희 사건, 미수희 효수희 사건 있잖아요. 미군이 깔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 사고인데. 에? 그리고 나서는 뭘 하겠죠? 계속 반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미군 기지 이전해라, 뭐 메가더 동상 철거해라, 그래서 막 끌어내고 그랬잖아요. 한미 FTA 반대하고 부시 방안 반대하고, 뭐 미국의 뭐 광우병 사건 아시죠, 여러분? 뇌송성 뭐 해가지고 미국의 소고기는 뭐 미친 소를 갖다가 잡은 거다. 그거 먹으면 뇌가 송송난다.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뇌송송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지들은 미국 가면 소고기만 먹고 말이죠. 결국에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하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권을 창출했을 때 문재인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국가에 빚만 졌지. 그래도 문재인은 잘했다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거짓 뉴스예요. 또 여기 보십시오. 팩트체크.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 뭐라고 했죠?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해군기지 건설을 주변 환경에 파괴되면 멸종 위기종이 사라진다고 막 거짓 뉴스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해당 지역은 보니까 천연보호구역, 뭐 생물권 보전 지역이 아니고 멸종위기 붉은 발말 똥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떠들고 막 그냥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자파 및 친중 세력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제주 해군기지는 상하이 및 동중국 해와 맞닿아 미 한국의 중국 해양 세력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친중 세력들과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뭐 문정현 신부, 섬들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 강정 평화네트워크, 제주 참여 환경연대, 평통사, 생명평화 결사대, 뭐 개척자들, 각종 시민단체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해군기지를 건설을 저지하는 운동을 했던 거죠.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선동꾼들이 있어서 사회를 계속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2016년도 2월 26일 날 제주 민군 복합현관 미항 이거 완성했죠. 국가 해양 안보에 기여했고 민군 상생의 모범이 되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이 됐어요. 지금 해군 함정이 20여 뭐 15만 톤고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영할 수 있고, 비상시에 이렇게 이 군사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지를 다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관광, 세계적인 관광 미항도 되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국가 안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반대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그래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미국의 광우병으로 우리를 뭐 국민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거짓된 것,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운동한 거죠? 반미운동.
그래가지고 이때 경제적 피해가 3조 7천억으로 추산돼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지금 미국 쇠고기가 6년째 한국에 수입 1위요, 1위. 아니, 그때까지, 왜 그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MBC PD 수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되게 했던 거죠. 그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골다공증에 의해서 소가 주저앉는 걸 가지고 마치 광우병으로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젖을 많이 짜다 보니까 칼슘 부족으로 소가 주저앉는 건데 그런 것만 가지고 나서 광우병이다, 뭐 뇌가 구멍이 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이 침몰한 거, 북한이 쏜 어뢰로 우리가 수중 발사된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미 잠수함과 충돌을 했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망언을 막 퍼뜨려요. 그래서 뭐 또 이 민주당의 부대 천안함 함장 부하들을 구출 안에서 수장시켰다는 등 뭐 경계에 실패했다, 천안함 함정은 부하들을 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죠.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암초에 의한 자초설, 우리 측 기뢰로 폭발설, 뭐 미 잠수함과 충돌설 다 자작극입니다. 자작극. 예. 이게 뭐냐? 북한이 쏜 어뢰로 폭발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북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남한을 공격해서 어지럽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시켜 버려요. 또 우리가 저 세월호는 박근혜가 일부러 침몰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고의로 핵폐물을 실었다가 폭발했다는 등, 잠수함이 외부체와 충돌했다는 등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월호 침몰 관련된 모든 의혹은 뭐 고의 침몰이다, 폭발 충돌이다, 고장이다, 이제 거짓으로 계속 괴담을 일으키게 됐는데, 조사 결과가 뭡니까? 무리한 과속 항해, 급격한 방향 전환, 그 다음에 화물 과적을 너무 많이 실었다, 관리 부실 등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샤머니즘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술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야 뭐 내가 오래 산다 등 인신 공양 구술했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도 그만 속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 죽인다고 했다가 이거 그 사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드가 지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이 전자파가 말이죠.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가 핸드폰만큼도 적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 사드 전자파가 막 뭐 사람은 몸에 튀겨나갈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농작물을 말려 죽인다, 전자파가 사람에게 맞으면 뭐 사람이 튀어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사드 다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성주 참외 생산량이 12%가 늘었고요. 점유율이 84%까지 확대됐어요. 참외 맛도 엄청 좋다는 거야. 그 상주 참외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전자파에 의해서 뭐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드 하고 난 뒤에 농가 소득이 2016년 대비해서 64%가 증가됐고, 성주 참외 매출량이 3,710억 원에서 지금 5,763억 원으로 55%가 생산성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국방보고에 2024년 7월 20일에 문재인 정부 때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연기를 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주민들 반대로 영향평가가 지연됐다, 이렇게 문정부가 거짓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하수인이 된 거야. 이게 문재인 때는 중국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런 사드 국방부 보고도 공개 안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데 결국에 가서 경북의 성주군 주재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기지를 완전히 구축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이다. 이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으름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복절 경축사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개최된 게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이 통치권이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고 정식 독립국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48년 8월 15일인데 이걸 갖다가 19년이라고 막 해가지고 나라를 계속 혼란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여러분 잘 알죠. 태양광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라고 그랬어요. 21년까지 4조 원을 투입했어도 전체 발전량이 3.8%밖에 안 됐어요. 원자력은 27.4%였고. 근데 나중에 뭐 태양광 친환경이다 뭐 해가지고 살림 벌목했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입산 금지까지 하면서 나무 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살림 벌목했죠. 폐패널 같은 거 재활용 저하로해서 중금속으로 오염시켰죠. 패널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이 엄청나요. 새똥을 저거 지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환경오염이 돼요. 그 다음에 토사 유출. 그러니까 산을 깎아보니까 막 그냥 비가 오거나 뭐 오면 이게 쓸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광 정책은 문정부가 중국을 끼고 한 거는 총체적 실패. 이게 비리예요. 자기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하나의 좌파 카르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요 공급을 예측 실패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됐고요. 이것이 좌파 카르텔 특정 조합 업체들의 태양광 지원 사업과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특혜를 줬어요. 이게 다 자기들 돈벌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갖고 나라는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넘겨서 우리가 보면 한국 지형과 기후 자체가 태양광을 확대하기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새들이 너무 저렇게 똥을 싸놓으니까 햇볕을 막아버리는 거. 저거 지우려고 하면 그 오염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거짓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수도 핵폐수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국회의원들이 망언이고 거짓말이죠. 윤석열은 도쿄 전력의 대변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고 안전한 처리수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그냥 쓸데없이 돈을 여기다 이거 뭐 다시 가서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국 원전의 삼중 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의 5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전에서. 그게 후쿠시마의 50배면 거기를 갖고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다 한패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원전 처리수 영향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다 했으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학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개 토론도 하자. 이 너희들 그 떠드는 거 다 가짜 뉴스고 괴담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속도로 말이죠. 서울 양평간 그 고속도로 그것도 보면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특혜를 줬다. 특혜 의혹이다. 세종고속결정시 연기 IC가 갑자기 추가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데 연기 IC는 이해찬이가 있는 땅이래요. 이해찬 씨. 그쪽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땅도 없고 거기는 이게 IC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이 국민들에게 별 효과가 없이 나타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특혜 및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 양평군수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를 그 보면은 요 더불어민주당 있는 사람들이 그 톨게이트 나가는 데가 땅이 많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사회를 혼란하게 하라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보면 저들이 뭐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계속 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날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일계명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계속 가짜 언론을 부추기고 하는 이들을 우리가 빨리 잡아내고 다음에 선거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내가지고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 공산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모함, 험담, 거짓 뉴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언론까지도 같이 동조해줘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못했잖아요. 하도 거짓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외교나 이런 데 가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 대한민국이 이런 거구나. 지금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저 주사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일명 아주 발광을 떨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하길 TV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교육을 잘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